김운의 공무도하는 문학동네에 2009년에 발표되었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운은 휘문고를 졸업하고 1966년에 고려대 정외과로 진학한 후 영문과로 전과를 했다. 2년을 공부하고 입대했으나 26에 제대하고 나서도 돈이 없어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1973년에 학력 제한이 없는 한국일보의 기자 자격으로 입사했다. 전두환 정권 아래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요구대로 미문의 가공적인 기사에 글을 쓰기도 했던 그는 1989년 12월 31일 42의 한국일보에서 나왔다. 그는 1994년에 시사저널에 들어가 1990년대의 주간지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거기서 사회부장을 하다가 이듬해부터 편집국장을 했다. 칼이 노래,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등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이 넘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서해 새만금의 현장쯤으로 상상하게 하는 군산 인근의 작은 갯벌 마을인 해망의 이야기와 버물려 움직이다가 끝난다. 이야기는 여러가지 사건을 신문기사가처럼 풀어내고 있는데 졸업 후 고향 창야에서 농촌지도소에 취직했다가 노동운동에 연루되어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철수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화재 현장에서 보석을 빼돌려 그 돈으로 고향에서 살게 된 박옥출, 섬의 매립 과정에서 불도저에 깔려 죽은 딸 때문에 큰 보상금을 받은 후 고향을 떠난 방천석, 한국 남자와 결혼한 후 남편 몰래 도망 나와 해망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베트남 여자 후에 기계에 물려 죽은 아들을 둔 오금자 등과 주인물인 사회부 기자 문정수와 그의 걸프렌드인 노모키가 나온다. 이 인물들은 거의 신문기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처럼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게다가 사후면에서 흔히 보게 되는 듯한 단순 사건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문제와 환경 문제, 여러가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집단이기주의의 모습들, 우리 섬을 포격장으로 사용했던 미군의 태도, 장기밀매의 문제들이 등장한다. 신문을 펼쳐든 것처럼 늘상 만나게 되는 사회기사들이 산만하게 서술되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맛을 내며 버물려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러한 많은 이야기를 쓸어 담고 있는 화자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철저하게 인물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현실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흔히 소설에서 한 사건을 향해 마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태도처럼 보인다. 이 점이 이 작품을 낯설게 하는 특이점이다. 또 이 소설은 사건을 찾아다니는 신문기자 문정수가 심리적으로 괴로울 때 밤늦게 찾아가면 그를 받아주는 노모키와의 관계가 겉껍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정수는 기사화시키지 못하는 이야기를 품어안고 고민하거나 다 드러낼 수 없는 세상의 온갖 지저분함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때 노모키를 안고 이야기하며 홍곤한 잠으로 풀어낸다. 반면에 이 소설의 속 구조는 뱀섬 매립과 관련된 문제, 해망에 엮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밀착하게 된 인물, 장철수, 오금자, 방천석, 후에, 박옥출, 장기브로커 등 문정수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물들이 얼기설가 그려져 있다. 불도저에 깔려 죽은 소녀의 아버지 방천석이 맡기고 간 집에서 장철수와 함께 기거하는 후에와 오금자, 이 세 사람의 묘한 인연이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더 끈끈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설적인 감동과 실감을 많이 자아낸다. 여기서 장철수는 후회와 함께 해망의 바다 밑에서 불법으로 포탄 껍데기를 꺼내 팔아오다가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함께 일하던 불쌍한 후회의 몸값을 갚아주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박옥출에게 신장을 팔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고 속삭이지는 않지만 말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큰 사랑이다. 장철수는 단 모가지도 비틀 수 없는 위인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개탄하는 실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무력감뿐 아니던가. 이 소설에서 사건에 얽히지 않고 커다란 굴곡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물은 노모키 하나뿐이다. 노모키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타이웨이 교수의 책 표지에 쌍봉 낙타를 넣어 그린다. 표지 그림 속의 낙타는 주인이 없고 짐이 없고 무리가 없는 야생의 쌍봉 낙타였다. 낙타는 한 마리였다. 그 낙타는 사람이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바람 속을 건너가고 있었다. 낯달이 뜬 사막은 아침도 저녁도 아니었다. 노을인지 시간의 그림자인지 푸른 기운이 대기에 번졌고 지평선은 낙타의 무릎에 걸려서 느슨했다.
들린 앞발에서 발바닥이 보였다. 두 갈래로 갈라진 발바닥에 낙타의 생애는 굳은 살로 박혀 있었다. 굳은 살은 부드러워 보였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생애의 무게는 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화자는 가끔 사건 기록처럼 붉은 선의 설명이 아닌 묘사로 세밀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작가가 보통의 서술 속도를 벗어나 묘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을 독자는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을 넣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책의 서평을 맡은 그녀는 존경하는 타이웨이 교수가 표지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저자의 이미지와 포개지기를 바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분명 그녀의 심리를 적극 투사하고 있다. 인물과 밀착하지 않으면서 주인물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모키는 대학 시절에 실패한 화가이자 늙은 지도교수인 스승에게 "넌 왜 덤벼들지 못하니? 뭘 그렇게 쭈빗거려? 힘을 줘서 밀어봐"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 주저함 때문에 서양화 공모전에서 낙선을 했고, 나중에는 창야에서 잠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결국 출판사의 일을 하게 된다. 토요일 야외 수업 때 노모키는 아이들을 이제는 무너져버린 저수지 뚝방으로 데리고 나갔다. 저무는 해가 능선을 스치면서 내려앉는 저녁 무렵에 수면에서 명멸하는 빛과 색들의 변화를 노모키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기우는 해에 끌리는 쪽으로 빛들은 떼지어 소멸했고, 소멸의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신생과 소멸을 잇대어가며 그것들은 어두워졌다. 물 위에 뛰어오른 작은 물고기들이 다시 물에 잠기는 그 짧은 동안에 물고기 비늘과 눈 아래서 빛은 색으로 태어났다. 어두운 수면에서 빛들은 무슨 색으로 잠드는 것인지 바람에 흔들려 다시 깨어나는 색은 잠들기 전의 색이 아니었다. 부서져서 흩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들을 빛 또는 색이라고 노모키는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말을 하는 동안에 그것들은 다시 부서지거나 새로 태어나서 말 너머에서 명멸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짧고 정처 없었다. 이 소설에서 세상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유인이 노모키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도 기실 신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현상의 공허함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 속해 있어서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처 없는 존재의 비밀을 바라보는 이의 슬픔이 엿보이는 것이다.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아,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 기어이 물을 건너다 빠져 죽으니 이제 어찌할꼬. 여기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공무도아가의 머리글이 이 소설의 제목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왜 물을 건너지 말라는 간곡한 향가의 노랫말을 차용했던 것일까? 우리는 흔히 물 건너가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은 일이 성사될 가망성이 사라지고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공무도화의 부제처럼 사랑아, 강을 건너지 마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자꾸 본말의 뜻이 궁금해진다. 읽고 보면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부제의 뜻은 쉽게 말해서 아리랑이다. 님에게 나를 버리고 가지 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노모키를 은근히 사랑하는 문정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소설의 제목에 올려놓았던 것일까? 혹시 장철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의 가슴을 올려놓은 것일까? 아니면 독자에게 순하게 살아야 할 인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므로써 엉클어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는 인들 일을 꿈꾸지 말라고 호소하려는 것일까? 이 소설에서 제목과 사건 혹은 주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 문체적인 특징은 신문기자 문정수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산만하고, 멋이 없다가도 특정 묘사 부분에서 아주 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아주 드물게 건조체의 소설이고, 사건이 혼잡스럽게 보이면서도 해망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인물의 행위와 갈등이 잘 버무려져 초점화를 이룬 듯 보인다. 신문의 뒷이야기 같은 격변의 시대의 갈대처럼 해풍에 흔들리며 겪어왔던 1980년대의 허탈한 인생살이가 진하게 그려진 소설이다. 연용은 소설가의 글입니다.